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엔트리로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기 위해 공부를 할 거예요. 먼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기 전에 알고리즘을 알아보겠습니다. 맛있는 컵라면을 먹으려면 어떤 순서로 조리해야 할까요? 만약에 컵라면의 뚜껑을 따기 전에 뜨거운 물을 먼저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컵라면을 만들 수 없겠죠? 맛있는 컵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컵라면의 조리 순서를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먹는 순서대로 적어보면 됩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춰주시고 여러분이 편하게 적어보세요. 아마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다들 비슷할 거예요. 컵라면을 먼저 준비하고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컵라면의 비닐을 뜯고 컵라면의 뚜껑을 뜯고 스프를 꺼내고 스프를 뜯어 면 위에 뿌리고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덮고 3분 기다린 다음에 뚜껑을 열고 젓가락을 쪼개서 맛있게 먹겠죠.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의 목록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동영상으로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면 알고리즘을 주어야 합니다. 소를 가져와. 알고리즘은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하죠. 칫솔을 가져와.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의 목록인데요. 작업이 완료되게 하죠. 누군가에게 일을 닦는 법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도 일을 닦을 수 있게요. 모든 단계를 빠짐없이 설명해야 합니다. 순서에 맞게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명령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약 뚜껑을 연다. 2. 칫솔에 치약을 조금 짠다. 3. 입을 연다. 4. 이를 잘 닦는다. 5. 물로 입을 헹군다. 6. 스마일. 모든 단계를 순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를 알고리즘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순차 구조 알고리즘은 문제를 나열된 순서대로 처리하는 구조를 말해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에 사용하고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실행됩니다. 마치 컵라면 끓이기처럼요. 시작하고 첫 번째 문제를 처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쉽게 컴퓨터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동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만들기. 애니메이션 만화는 누구나 즐겨봅니다. 최근에는 많은 만화가 컴퓨터로 만들어지는 걸 아세요? 정지된 이미지 여러 장을 빠르게 보여주면 우리 눈은 그림이 움직인다고 믿죠. 캐릭터가 걷게 하려면 그림을 여러 개 그리면 되는데 걷는 다리의 위치를 다르게 그리는 거죠. 그림들을 빠르게 넘기면 캐릭터가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드를 사용하면 그림을 많이 그릴 필요가 없는데 그림은 하나만 그리고 코드를 입력해 움직이게 합니다. 멋져요. 고양이가 점프하네요. 여러분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지 볼까요? 이렇게 앞에서 본 동영상처럼 경기도 도로명 이야기와 함께하는 경기도 애니메이션도 각 화면과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배열해 만들었어요. 오늘 배운 순차구조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여러분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순차구조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엔트리를 사용할 거예요. 엔트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엣지나 크롬을 켜서 주소 표시줄에 playentry.org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프로그램이나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따로 무언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엔트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는 만들기 메뉴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처음 엔트리를 접하는 친구라면 엔트리 학습하기를 눌러서 학습해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작품을 만들 거니까 작품 만들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품 만들기에 들어가면 엔둥이가 만들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화면을. 이 설명을 잘 읽으면 쉽게 엔트리에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엔트리봇이 있는 실행 화면, 여기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는 화면이고, 화면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오브젝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다른 캐릭터를 추가하고 싶다거나 배경을 넣고 싶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오브젝트로 추가합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된 오브젝트들을 블록을 이용해서 작동하도록 명령을 내릴 거예요. 블록은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블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이 블록 조립소라는 곳이고, 블록 조립소는 오브젝트마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오브젝트마다 블록을 조합해서 명령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내용은 도움말 메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있어야겠죠? 오늘은 경기도 도로명 이야기 책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경기도 도로명 이야기 책은 위인들의 이름을 딴 경기도의 여러 가지 도로명을 이야기로 엮은 책이에요. 그 중에서 한 이야기를 골라 순차 구조를 적용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경기도 공부를 하는데 친구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선생님은 세종대왕님을 활용해서 만들었는데요. 그 말고도 다른 위인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파주에는 율곡이이의 이름을 딴 율곡로가 있는데, 파주 마스코트 율곡이이의 클립아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율곡이이를 소개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도 도로명 이야기 책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고, 경기도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서 경기도의 생활 시간에 읽으면 참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친구들이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엔트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기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는 여기 만들기에 들어가서 작품 만들기를 들어가면 새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기를 클릭하면 맨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이 엔트리봇이 있어요. 우리가 엔트리봇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면 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필요 없으니까 오늘은 삭제를 합니다. 삭제. 자, 그러면 이제 이 빈 화면에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채워 넣어 볼 거예요. 배경을 한번 넣어 볼까요? 배경에는 여기 오브젝트 추가하기, 배경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배경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배경을 찾아서 쓸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미 제공되어 있는 배경이 많기 때문에 알맞은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게 좋아요. 오늘은 경기도 역사를 주제로 만들 거니까 옛날 배경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검색을 해도 좋지만 처음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고, 네, 광화문도 있고 경회로도 있고 권천궁과 향원정도 있어요. 선생님은 경회로가 멋있는 것 같아요.
경회루를 먼저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배경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배경은 움직이면 만드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잠금이 되어 있어요. 잠금을 풀면 늘리거나 줄이거나 옮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굳이 오늘은 그럴 필요 없으니까 다시 잠궈 둘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종대왕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어 보기로 했으니까 세종대왕 오브젝트를 추가해 볼게요. 근데 우리 세종대왕님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오브젝트에 없어요. 이건 선생님이 클립아트로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 파일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파일 올리기에 들어가서 파일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받은 파일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이렇게 세종대왕님들의 그림이 많이 있는데 이 세종대왕 캐릭터는 세종시 캐릭터라고 해요. 한번 우리 세종대왕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아자를 써볼게요. 아자를 해서 추가해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님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여기 파란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늘리고 또 여기 회전을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세종대왕님을 배치를 하고 제목을 멋있게 써주고 싶은데 제목은 어떻게 입력하냐면 이것도 오브젝트로 추가하는 거예요. 오브젝트에 들어가서 글상자 여기다가 알맞은 제목을 써줍니다. 경기도 애니메이션 써볼까요? 경기도 애니메이션 만들기. 글씨체도 멋있는 글씨체로 바꿔주고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색깔도 어떤 색이 잘 보일까요? 파란색. 네. 추가하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목을 크기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늘리고 알맞게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새 장면을 만들고 싶어요. 새 장면은 여기 더하기를 눌러서 추가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 또 추가가 됐어요. 여기도 아까 했던 것처럼 배경도 넣어주고 오브젝트도 추가해서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로 해서 이제 시작하기를 눌러보면 첫 번째 화면만 나오고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몇 초 지나서 자동으로 넘어가게 할 수도 있고 넘어가는 버튼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버튼도 오브젝트 추가하기로 추가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인터페이스에 가보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 시작 버튼 이걸 이용해 볼게요. 시작 버튼을 알맞은 위치에 놓고 이 시작 버튼을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이 시작 버튼 안에 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장면 2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한번 잘 작동하나 살펴볼까요? 시작하기를 누르고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면 와 이렇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네요. 잘 만들어졌는데 아무런 대사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세종대왕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세종대왕님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고 생김새에 들어가 보면 안녕을 말하기 블록이 있어요. 화면이 시작됐을 때 안녕을 말하거나 다른 대사를 말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해 볼까요?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자, 이거는 훈민정음 해례본 앞부분 내용이죠. 여기 세종대왕님은 이 대사가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잘 말씀하시는지 장면 1부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겉표지가 예뻐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버튼. 말씀도 잘 하고 계시는군요. 네, 이런 식으로 장면도 추가하고 오브젝트도 추가하고 대사도 추가하면서 만들어 보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 친구들이 재미있게 경기도 역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경기도 역사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렵지 않았죠? 네, 다 만들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와, 이렇게 여러분만의 멋진 경기도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훌륭한 어린이 개발자입니다.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고양이 발사였습니다.